이게 지금 동물 세포와 음. 식물 세포를 나타낸 건데, 자, 보시면, 여기 똑같이 핵이 있어요. 핵, 그 다음에 이 골지체, 소포체 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세포의 가장 바깥에 세포막이 있는데,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 세포벽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동물 세포는 세포막만 있고 세포벽은 없는데, 식물 세포는 여기 세포벽이라는 게 있죠. 세포벽은 이 가장 바깥에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구조물인데, 이 세포벽이 있어서 식물 세포의 모양을 이렇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차이를 보시면 식물 세포에는 여기 보시면 엽록체가 있어요. 동물 세포는 엽록체가 없고 식물 세포는 엽록체가 있는데, 엽록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서 광합성을 하거든요. 광합성을 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동물은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를 하는데, 식물은 그렇게 하지 않고 햇볕을 받아서 이산화탄소 햇볕을 이용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그걸 에너지 원료로 쓰니까 그 광합성을 위한 엽록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액포라는 게 있는데, 액포가 뭐냐면은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포의 배설물들, 그런 것들을 모아두는 곳인데, 동물 같은 경우엔 배설계가 있어서 사람으로 치면은 소변을 본다거나 그런 배설계가 있어서 그런 노폐물을 배설계를 통해서 배출하지만, 식물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액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큰 차이는 첫 번째 세포벽, 그 다음에 엽록체, 세 번째 액포, 이 세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생명 시스템 보면은 원자, 그러니까 탄소나 산소, 질소 등의 원자가 모여서 분자, 물이나 아미노산, 포도당 같은 분자들을 이루고, 또 이런 분자들을 모여서 거대 분자. 거대 분자는 뭐냐면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탄수화물, 아니면 DNA, RNA 같은 거대 분자가 있고, 또 이런 거대 분자가 모여서 세포 소기관. 세포 소기관들은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세포핵,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등이 있죠. 그런 세포 소기관을 만들고, 또 이런 세포 소기관을 모여서 하나의 세포를 만들어죠. 그다음 세포를 만든 다음에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만들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육 세포들이 모여서 근육 조직을 만들고, 신경 세포들이 모여서 신경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포들이 모여서 상피 조직, 그러니까 뭐 위벽이라든지 아니면 피부 표면들, 그 다음에 결합 조직, 뼈 같은 데 모이는 결합 조직들을 만들죠.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 여기 보시는 건 이제 위장인데, 이런 위장 안에도 뭐 상피 조직이나 근육 조직 같은 여러 조직들이 있고, 이런 조직이 모여서 위장이라는 기관을 만들고, 또 이 위장이라는 기관은 소화기관계, 위장, 간, 작은 창자, 큰 창자로 이루어진 소화계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루고, 기관계가 모여서 하나의 유기체, 사람을 이루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원자, 분자, 거대 분자, 세포 소기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예, 요 순서가 중요해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여기까지만. 여기는 별로. 예,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 이거를 많이 물어봐요.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식물의 경우에 식물도 비슷하죠. 보시면 이제 표피세포가 있고, 또 식물에서 물이 이동하는 물관을 이루는 물관세포, 그 다음에 영양분이 이동하는 체관세포가 있고, 그 다음 잎 뒷면에 있어가지고 그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조절하는 공변세포라는 이런 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들이 모여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잎의 단면이에요. 잎의 단면을 보시면 이쪽 위쪽에는 울타리 조직이라는 게 있고, 이 아래쪽에는 해면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가장 뒤쪽에는 표피 조직이 있는데, 이 표피 조직에 공변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울타리 조직에는 물관과 체관, 물관 세포와 체관 세포들이 모여서 물관과 체관을 이루고, 그래서 각각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표피 조직을 이루죠. 이런 조직들이 만나서 하나의 잎이라는 기관을 만들죠. 보면 이제 관다발, 물관과 체관이 모여서 관다발 조직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이 모여서 기본 조직계를 만들고, 이 공변세포와 표피 조직이 모여서 표피 조직계를 만들고, 얘네들이 다 모여서 잎이라는 하나의 기관을 만들고, 이 뿌리, 줄기, 꽃 등의 기관들이 모여서 식물이라는 하나의 개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아까 세포에서 세포의 가장 바깥에 있는 세포막이라는 걸 보셨는데, 세포막의 구조를 보면은 지금 이런 인지질로 이루어져서, 인지질이 뭐냐면은 이 머리 부분은 친수성, 그러니까 인산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물과 친한, 그러니까 물이랑 잘 접촉을 해요. 그 다음에 소수성은
물이랑 친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물을 밀어내는 부분인데 이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물과 친한 부분은 이 머리가 물을 향해 있죠. 그다음에 이쪽도 보시면 이 머리가 물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세포 바깥쪽이고 이쪽이 세포 안쪽인데 안쪽과 바깥쪽이 다 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인지질이 이중층을 이루어서 세포막을 이루게 돼요. 근데 세포막은 이런 세포막에 보시면은 이런 단백질들, 그러니까 물질들이 드나드는 통로라든지 아니면 세포 내 신호를 전달하는 다양한 단백질들, 이런 단백질들이 이 세포막 사이에 군데군데 박혀 있는 구조예요. 군데군데 박혀 있고 또 여기 보시면은 뭐 당 단백이나 당 지질들, 그다음 세포 외벽들인데 이건 다른 세포들이랑 신호를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온 침입자들을 구분한다든지 그런 때 쓰이는 이런 단백질들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세포막은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는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중층에는 이런 단백질들이 박혀 있고 이런 당 단백질이나 당 지질들이 이렇게 박혀 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교실 한쪽에서 누군가가 방귀를 뀌게 되면 이쪽에는 농도가 높아졌다가 점차 이제 농도가 낮은 교실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데 이것처럼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을 이동할 때 이 확산을 통해서 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확산 현상의 예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플라스크가 담겨져 있는 물에 이렇게 잉크를 딱 떨어뜨리면 전체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죠. 이런 것을 바로 확산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포막이고 세포막에 이쪽에 이제 소금 농도가 높고 이쪽에 이제 소금 농도가 낮아요. 그러면은 이쪽 소금의 농도가 높고 소금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양쪽의 소금의 농도를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하게 돼요. 물이 이동을 하게 되면 이쪽에는 물이 빠지니까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쪽은 농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둘이 농도가 같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농도가 같아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해요.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삼투 현상을 보신 것처럼 배추를 소금에다 절이게 되면 배추 바깥에 소금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배추 속에 있는 물들이 빠져나와서 배추가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삼투 현상이에요. 그래서 세포 내부로 물질이 이동하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포막이 있고 이쪽 간질에게 산소가 있는데 이쪽에 산소가 없어요. 그래서 산소가 직접 이 세포막을 통과해서 이동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확산을 통해서 이동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운반체 단백질 보시는 것처럼 세포막이 있고 세포막에 이런 운반체 단백질들이 박혀 있는데 이 포도당 분자는 분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직접 통과하기가 불가능하고 이 운반체 단백질을 통해서 이 포도당이 세포 바깥에서 세포 안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온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온들도 이 세포막을 직접 통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온을 통과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온 통로 단백질이 있는데 이온 통로 단백질을 통해서 이 이온들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아쿠아포린이라는 단백질인데 물이 이 아쿠아포린이라는 단백질을 통로로 해서 이동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아쿠아포린 단백질을 이용해서 물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내부로 물질이 이동하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확산을 통해서 통과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운반체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통로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쿠아포린처럼 물이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